네, 안녕하세요. 신바람 국어교실의 신바람입니다. 자, 오늘 배울 교재는 두산 전 교과서 2입니다. 자, 1단원의 두 번째 소단원, 식물의 몸속에도 시계가 있다. 자,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 글의 종류는 뭐다? 설명문이다라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며 시작합니다. 우리 교재 18쪽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 부분입니다. 봄이면 진달래가 피고 여름이면 장미가 피고 가을이면 국화가 피는 자연의 순서는 어떻게 매겨지는가? 식물은 어떻게 특정한 계절에 꽃을 맞추어 꽃을 피우는 것일까? 라고 하면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이 부분에 의문을 제시하고 있어요. 식물은 어떻게 특정한 계절에 맞춰 꽃을 피우냐? 미안합니다. 이 부분에 이제 기억력을 묶어야 되겠죠? 자, 모든 식물은 나름대로의 생체 시계를 가지고 있다. 좋아요. 사람은 흔히 기온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구분하지만 식물은 좀 다른 방법으로 택하고 있다. 바로 밤낮의 길이다. 자, 사람은 기온으로, 식물은 뭐로? 밤낮의 길이로. 그럼 사람과 식물이 계절을 나누는 기준이 어때요?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이것이 대조의 설명 방법을 사용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온은 대기의 상황에 따라 계절과는 별개로 변할 수 있다. 봄의 한가운데에도 가을과 같은 날이 있고, 그죠? 겨울의 한가운데에도 따뜻한 날이 있을 수 있다. 사계절 기온과 관계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에게는 별 문제가 없지만 식물은 일정하지 않은 기온의 생체 시계를 맞춘다면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겨울날에 갑자기 날이 따뜻해져서 그게 봄인 줄 알고 착각해서 꽃을 피우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죽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곤란한 거예요. 겨울철. 일시적으로 기온이 올라 봄인 줄 알고 잎을 피우거나 꽃을 피웠다가는 찬바람에 얼어 죽기가 쉽다. 뭔가 더 정교한 시계가 필요하다. 그래서 식물은 밤낮의 길이와 그에 따른 계절의 변화를 곧 깨달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물이 뭐 하는 거예요? 밤낮의 길이를 선택해서 그 사계절을 구분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정교한 시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밤낮의 길이는 지구와 태양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태양계가 별다른 이상 없이 존재하는 한 거의 일정하다. 식물은 바로 이 밤낮의 길이로 계절의 변화를 감지하는데 이를 전문 용어로 뭐라 그러냐? 광주기라고 한다. 자, 밤낮의 길이로 계절을 감지하는데 이걸 뭐라고 한다? 광주기라고 한다. 광주기란 낮과 밤의 상대적인 길이를 의미한다. 설명 방법은 정오. 식물은 광주기에 따라 줄기의 생장, 둘레의 생장, 꽃피는 시기, 낙엽지는 시기, 잠자는 시기 등을 결정한다. 줄기의 생장, 둘레 생장, 꽃피는 시기, 낙엽지는 시기, 잠자는 시기 등을 결정한다. 여기서 사용된 설명 방법은 열거, 나열한다 이거죠. 광주기에 따라 여러 가지들을 뭐한다? 결정한다라는 거죠. 자, 한편 식물의 몸속에는 파이토크롬이라는 빛감지 색소가 들어있다. 파이토크롬은 식물의 몸속에 서로 다른 두 가지 형태로 존재하며 어떤 종류의 빛을 받느냐에 따라 그 형태가 결정된다. 이 색소는 받아들인 빛의 양을 정확히 측정하여 낮과 밤의 상대적인 길이를 알아내는데 이를 통해 식물의 꽃피는 시기가 결정된다. 지금 뭐예요? 파이토크롬이라는 빛감지 색소 때문에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형태를 결정짓는다. 그래서 꽃피는 시기가 결정된다. 결국 요거예요. 파이토크롬 때문에 꽃피는 시기, 식물의 꽃피는 시기가 결정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죠. 19쪽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예시. 자, 개나리, 무궁화, 장미 등은 자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예시다라고 할 수 있죠.
봄이나 여름철에 꽃을 피우는데 이들은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낮의 길이가 밤의 길이보다 길어야 한다. 자, 지금 낮의 길이가 밤의 길이보다 길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낮과 밤이 있으면 이런 것도 이렇게 돼야 돼요. 이를 장애의식물. 장애의식물은 바로 낮의 길이가 밤의 길이보다 길어야 하는 겁니다. 반대로 코스모스나 국화 같은 가을에 꽃을 피우는 식물은 어때요? 가을에 꽃을 피우는 식물은 낮의 길이가 밤의 길이보다 짧아야 하는데 이를 단일식물. 자, 여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낮과 밤이 있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부분 잘 기억해 두십시오. 이 부분에서 문제가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장애식물은 낮의 길이가 긴 것, 단일식물은 밤의 길이가 긴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계속 가볼까요? 만약 낮의 길이를 인위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면 계절에 관계없이 다양한 꽃을 구경할 수 있다. 봄에 국화가 보고 싶다면 온실의 빛을 가릴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 낮의 길이를 짧게 해주면 된다. 그러면 국화는 가을이 온 줄 알고 꽃을 피운다. 가을이나 겨울에 장미가 보고 싶다면 인공빛을 이용하여 낮의 길이를 길게 해주면 된다. 그러니까 낮의 길이를 조절하기만 하면 계절에 관계없이 꽃을 피울 수 있다는 거죠. 이때 중요한 것은 밤낮의 길이의 조합이 하루의 시간이 24시간 배수로 이루어질 때만 꽃이 핀다는 것이다. 굉장히 어렵네요. 예를 들어 단일식물인 콩이나 독고마리는 낮이 8시간에 밤이 28시간, 혹이 낮이 8시간에 밤이 52시간으로 밤이 아무리 길어도 꽃봉오리를 맺지 않는다. 그러나 전체 밤낮의 길이 합이 24, 48, 72시간으로 24배수가 될 때에는 꽃봉오리를 맺는다. 왜 밤이 아무리 길어도 이럴 때는 보세요. 밤이 아무리 길어도 꽃봉오리를 맺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24배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낮과 밤의 길이가 24배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꽃봉오리를 맺는다고 했는데요. 이는 식물의 몸속에 24시간의 리듬이 기본 주기로 존재함을 입증하는 것이다. 가끔 인공적인 빛이 식물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가로등이 대표적인 예인데 특히 단일 식물에게 밤늦게까지 켜져 있는 가로등은 말 그대로 고문이다. 도시의 외곽 도로변에 있는 벼들은 가로등 불빛 때문에 꽃이 피지 않고 이삭이 달리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때 전체 논중에서 가로등 불빛을 받은 부분의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갈까요? 20페이지로 갈까요? 꽃이 피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가끔 인공적인 빛이 식물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기도 하는데 대표적인 게 뭐냐? 가로등이다. 가로등이 대표적인 예다라 그랬으니까 이건 뭐가 되겠어요? 예시가 되겠죠? 특히 단일 식물에게 밤늦게까지 켜져 있는 가로등은 말 그대로 고문이다. 도시 외곽 도로변에 있는 벼들은 가로등 불빛 때문에 꽃이 피지 않고 이삭이 달리지 않는 경우가 있다. 왜요? 가로등 불빛이 원인이 돼서 꽃이 피지 않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이때 전체 논중에서 가로등 불빛을 받은 부분의 벼들에게만 이러한 피해가 나타난다고 하니 식물의 생체 시기가 얼마나 정교한지 놀라울 따름이다. 과학적인 지식과 기술의 발달로 식물이 꽃피는 시기를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다고 하지만 봄의 국화를 창가에 놓아두는 것은 아무래도 감흥이 없다. 왜요? 인위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인위적이기 때문에 그렇다. 인간이 한 거죠. 인위적이다라는 말은 인간이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연스럽지가 못하다 이러는 거죠. 결국 우리 인간도 자연의 일부로서 그 감성이 오랜 세월 동안 자연의 자연스러운 변화에 조절되어 왔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정리를 해볼 텐데요. 이제 여러분들 가장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 식물은 뭐로 사계절을 구분한다라는 거죠? 그 밤낮의 길이로 구별한다라는 거죠. 생체 시계가 있어서 사계절을 구분하는데 그것이 밤낮의 길이를 통해서
구별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그것이 중요하고요. 여러분들 오늘 공부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오마이노트를 하시고요. 관련 문제를 풀이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공부하느라 고생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